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 제어 시스템의 7가지 기본 보안 요구사항 드디어 오늘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단순한 방어벽을 넘어서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3가지 핵심 요구사항 FR5부터 7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설명을 통해서 일단 누가 시스템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즉 식별하고요. 또 허락된 사람한테만 올바른 권한을 주는 사용 통제, 그리고 데이터가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막는 무결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는 엿볼 수 없게 하는 기밀성, 이렇게 4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방어벽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해요. 만약에 이 모든 방어선을 어떻게든 뚫고 위협이 시스템 내부로 들어와 버렸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번째 기본 요구사항 FR5는요, 바로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 과연 우리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가 허락된 길로만 다니고 있는가?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국제표준인 IEC 6243, 6243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데이터를 막는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장치와 시스템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그 경로 자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구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구역과 통로입니다. 네트워크를 중요한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구역, 즉 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들을 연결하는 데이터의 길, 통로, 컨듀이트를 만들어서 오직 허가된 통신만 지나다니도록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에 있는 격벽이에요. 만약 배 한쪽에 구멍이 나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도 이 격벽이 딱 버텨주면서 물이 배 전체로 퍼지는 걸 막아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혹시나 사무용 네트워크가 해킹되더라도 그 피해가 우리 공장의 심장부인 제어망까지 한꺼번에 번지는 그런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6번째 요구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경로를 잘 통제했다고 해도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이벤트에 대한 적시 응답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도둑이 든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스템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해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감지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 관련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둘째, 이 기록들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즉 이상 징후를 찾아내야죠. 예를 들면 누가 자꾸 로그인에 실패한다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치가 접속을 시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탐지된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가용성을 지키는 것. 어쩌면 이게 산업 현장의 보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이것저것 차단하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안은 결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운영 자체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이런 위협들로부터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정 장비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즉 DOS 공격이나 갑자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시스템의 핵심 기능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용성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기본 보안 요구사항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데이터 통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고를 즉시 감시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는 걸 막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FR5 데이터 흐름 제한은 데이터 통로를 제어해서 피해 확산을 막는 거고요.
FR6 적시 응답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서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R7 자원 가용성은 시스템 자원을 보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공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회복력 있는 리질리언트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오늘까지 우리가 배운 이 7가지 기본 원칙들이 그냥 머릿속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칙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에서 실제 장비나 솔루션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배운 개념이 기술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결해보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7가지 기본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데이터 흐름, 이벤트 대응, 시스템 가용성, 이 셋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